자, 우리 일동제약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황 소장입니다. 일단 영상 업로드 시간이 다소 늦은 점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주주님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오늘 사실은 제가 영상을 찍을까 말까를 한참을 고민을 좀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만큼은 최대한 감정을 담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드신 분들이 누구냐? 결국에 우리 주주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좌 열어보기도 무서우시고 어디 뭐 마땅히 물어볼 데도 없고 뉴스 틀어보면은 뭐 불안한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보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좀 보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달 드려보려고 자리에 좀 앉아봤습니다. 마침 주말이고 장도 쉬고 해서 일동제약 이야기는 오늘은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동제약 내용만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은 오늘 영상은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이 제가 그래도 나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10년 정도 있으면서 정말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기준이 없이 조금 흔들리시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당장 지금 제가 일동제약 분석 하나 더 해드리는 것보다 지금 시장 큰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일동제약 이야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 전체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고 다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미리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면, 당분간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고정 댓글하고 영상 설명란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변동성이 진짜 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지금 이렇게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들어와야 할 자금들을 이 두 종목이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 왜곡이 생기는 건데, 코스피 지수만 보면은 사실 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계좌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삼전 하이닉스 빼고 다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 두 종목으로 뭐 일주일에 이 조 단위 수익을 좀 챙겨가는 구조인데, 정작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인지조차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시장에 돈이 어디서 흐르는지를 잘 모르고 단순히 뭐 삼성전자 좋더라, 하이닉스 좋더라 이 말만 듣고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 좀 많이 화가 나는 게, 뭐 코스피 목표치 8천이다, 뭐 만이다 이런 숫자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뭐 분석가적인 시각에서 그 숫자들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뭐 기업들 실적 추정치, 뭐 거시지표, 여기다 뭐 멀티플 곱해가지고 나오는 계산인데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뭐 이 8천이니 이제 뭐 만이니 이런 꿈 같은 이제 숫자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의 위험은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1만 가는데 뭘 걱정하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더 답답한 거는 이런 리포트들 어디에도 만약에 빠지면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이런 실전적인 액션 플랜은 없어요. 그냥 뭐 오른다 오른다 이 얘기만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오를 때 우리가 어디까지 좀 오르고 빠질 때는 우리가 어디서 좀 끊고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은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그런 실질적인 가이드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다들 우왕좌왕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삼성전자를 신규로 추격 매수하는 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27만 원 부근이고 시가총액이 보시면 이제 한 1600조 정도 된다라고 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삼성전자로 100% 수익을 내려면 이 시가총액이 3200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0%에서 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정도 수익은 솔직히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몸집이 커진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쫓아 들어가서 우리가 물릴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미 이제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게 맞고,
보유자랑 신규 진입자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때 뭐 새로운 대형 호재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시장에서 거론된 재료들이 뭐였냐면은 뭐 전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됐다, 뭐 미국 반도체 지수 좋다, 뭐 2분기 실적 기대감 있다, 뭐 환차익 노릴만 하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반년 전부터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던 재료들이에요. 갑자기 뭐 툭 튀어나온 호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도 사실은 무슨 새로운 재료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재료에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간 거예요. 반대로 지금 빠지는 것도 사실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태에서 오른 폭도 같이 커지니까 여기에 비례해 가지고 빠지는 폭도 커 보이는 것뿐이에요. 이 1600조짜리 기업이 5% 정도 빠지면은 그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몸집이 커진 종목이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위로 크게 갔으니까 당연히 아래로도 이렇게 한번 쉬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주가가 올라갈 때랑 빠질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사실상 이제 더 갈 거다 뭐 이러면서 따라 들어가는데,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시장 상황을 극단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원래 이 100만 원을 수익을 냈을 때보다 100만 원 손실 났을 때가 더 심리적으로 크게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계속되면은 올라가는 대로 우리가 수익을 내니까 주변 환경에 무뎌져서 잘 몰라요, 주변 환경들은.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크고 빠른 하락장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동안 상승장에서 신용 끌어다 쓰고 미수 쓰고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추격 매수한 물량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깔려 있는 건데, 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일정 기한이 걸리거나 담보 비율이 깨지면서 강제로 출회되는 악성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매도가 또 주가를 이렇게 한 단계 끌어올리고, 끌어내려진 주가가 또 다른 반대 매매를 부르고, 결국 투매가 또 다른 투매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락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하락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런 연쇄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와중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금리 좀 올랐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5%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좀 시장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가장 먼저 거대 자본의 연쇄 이동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지금 제일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미국 국채인데, 이게 5% 확정 수익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거대 자금들이 굳이 변동성 큰 주식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5% 수익 내는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가치 자체가 수학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밸류에이션 공식에서 금리는 할인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미래에 벌어들일 기업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크게 깎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기술주나 성장주, 이런 종목들 주가가 더 크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이 딱 이런 거죠. 하나 더, 이제 기업들이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는데, 국채금리가 시중대출금리의 기준점이거든요. 이게 올라가면 이제 기업들이 회사채를 찍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겠죠. 똑같이 매출을 올려도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뭐 모기지 금리나 신용카드 금리, 자동차 할부 다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니까 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지갑을 닫아요. 우리가 지갑을 닫으면 당연히 기업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면 고용도 줄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이런 연쇄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뭐 채권시장, 주식시장, 암호화폐, 금,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고, 돈은 당연히 이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시장을 의식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연준이 뭐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해도 이 국채금리 하나만으로도 유동성은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전 하이닉스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이상 다른 종목들이 시원하게 가기는 지금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이 반도체 쏠림 형상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한 곳에 모여있던 돈이 다음 자리로 옮겨가는 흐름인데, 그럼 이제 반도체 다음 순서가 뭐 로봇, 일동제약 같은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이쪽에서 이제 다음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 단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 곧바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일동제약처럼 이렇게 급락하면서 무겁게 눌려있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자산시장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반드시 알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급락이라는 기회를 활용을 해서 반도체 다음 타겟이 될 종목들을 다음 주에 단 한 주라도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실 생각이라면은 비중 관리나 뭐 매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 이제 짜서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적어도 이 단 한 주라도 좀 사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계좌에 그 종목들이 한 종목이라도 들어 있어야 직접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반도체 사이클이 한 번 쉬어가는 구간이 옵니다.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미리 언급드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래서 그때 황 소장이 이거 한 주라도 사두라고 했던 거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공부는 한번 물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일동작으로 지금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사이클의 종목을 한 주라도 들고서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진짜 한 주만 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비중 제대로 실으셔도 충분히 무게감 있는 종목들로 정리를 해서 드릴 건데, 다만 이제 지금 뭐 종잣돈이 없다, 관심이 안 간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한 주라도 잡아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타겟팅이 굉장히 좁혀져 있는 장이에요. 이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뭐 반도체 소부장까지 다 가는 게 아니라 딱 삼전 하이닉스만 가고 있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바이오 플랫폼 종목들이 다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알테오젠 하나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종목도 사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삼전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 나왔으니까 지금 사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작 얘네 안 가고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삼전 하이닉스가 오르는 동안에 다른 종목 가진 분들이 포모를 느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업은 뭐 제가 사실 때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잘 찾아오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투자의 본질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다 한 주라도 좀 의미 있는 종목을 매수해보는 게 지금 같은 극락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올라가는지를 본인이 직접 체감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그 종목들은 제가 정리해서 따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번 받아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최근에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제가 따로 빠짐없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매수하시고,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이제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제가 따로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뭐 부담 가실 필요도 없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종목을 드리고 하는 거는 나중에 봐라, 제가 그때 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냐,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살짝 깔아두는 거예요. 저도 결국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걸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든 저를 한번 뭐 시험해 보시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든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 저도 결국에 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결국 목표는 저와 같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뭐 같이 가보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도 오늘은 좀 답답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주말 동안 또 시장 흐름 차분히 좀 잘 살펴보면서 추가로 전달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정리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답하셨을 이번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에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